이거는 우리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부터 용어를 잘못 써서 그런 거고요. 전자개표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투표용지 분류기와 전자개수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꽝 찍잖아요. 그러면 전자투표용지 분류기가 후보별로 그 용지를 분류합니다. 도장이 찍힌 위치를 인식해서 후보자별로 용지를 분류하는 거죠. 만약에 그 도장의 위치가 약속된 장소에서 벗어나거나 좀 애매모호하게 찍혔다, 이러면 이게 미분류로 빠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후보자별로 용지가 분류되면 그걸 사람이 받아서 수검표를 합니다. 즉 후보자별로 몇 장인지 세는 거죠. 그렇게 센 다음에 그걸 다시 전자개수기에 집어넣습니다. 은행에 가면 5만 원짜리 몇 장 뭐 이렇게 세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전자개수기에 넣어서 이 후보자가 몇 표를 획득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관위가 우리는 수개표를 하는 방식이지 전자개표를 하지 않는다. 전자투표용지 분류기와 전자개수기를 쓰는데 이런 전자적인 장치들은 보조수단일 뿐이다. 이 보조수단을 쓰는 이유는 개표의 속도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용어가 틀렸다, 용어를 올바르게 써야 된다는 얘기는 꽤 나왔죠. 근데 뭐 각자 보고 싶은 방송만 보니까 그걸 뭐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수개표, 투표용지 분류기, 개수기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쓰다 보면 부정선거 주자가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러 혼동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표 해킹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해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사전투표로 가는 거죠.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논점을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론자들의 주된 토론 방식,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 시스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킹에 대해서 조치가 돼 있고 전용망을 쓰기 때문에 해킹하는 것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술상 100% 완벽한 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조작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서 어떤 모종의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본투표를 하러 가면 이렇게 종이로 인쇄한 명부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 이름 있고 거기에 보시면 사전투표한 사람은 사전투표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서 누군가의 어떤 이름을 도용해서 내가 사전투표를 했다. 그럼 그게 전부 다 찍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 단위로 투표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본투표장에 갔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딱 주고 신원 확인을 했는데 제 이름 옆에 사전투표자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항의를 하겠죠.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아무도 그 이상한 걸 발견한 사람이 없다, 항의가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해킹하는 게 어렵지만 만에 하나 했다 치더라도 종이로 인쇄된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자라고 찍히기 때문에 본투표 시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보안 장비 같은 것도 설치하고 게다가 일반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용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해킹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거는 발언의 일부만 따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정확히 국가정보원 3차장이 언론에 브리핑할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선거의 제도적 통제 장치는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이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 국가정보원장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선거의 제도적 통제 장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 참관인들이 그거를 보고 있고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자라고 찍혀서 그걸 다른 사람이 또 점검하고 이런 모든 어떤 인적 통제 수단이라든가 어떤 제도적 통제 수단은 전부 다 논외로 하고 순수하게 기술적으로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음모론과 우린 좀 달라요. 미국은 진짜로 전자투표기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마다 전자투표기기 종류가 다 다르고 실제로 투표기기 전시하는 장소에 가보면 별의별 장치들이 다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종이에다 찍어서 그걸 넣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터치스크린 상에서 내가 어떤 투표를 찍고 그것이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뭐 이런 투표 장치도 씁니다. 그러니까 뭐 해킹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전자화 정도, 자동화 정도만 놓고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당신은 그 대통령 대학 동기이기도 한데 대통령께서 안 물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저도 뭐 잘 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석에서는 나를 불렀으면 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2대 총선을 하기 전, 즉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후보자별로 투표용지가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수거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개수기에 집어넣어요. 그럼 개수기에서 한 장, 두 장 후보자별로 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걸 속도를 굉장히 늦춰놨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그걸 계속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육안으로 확인하는 걸 수검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분류된 용지를 사람이 손으로 가져다가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놓으면서 세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기로 다시 한번 넣는 거죠. 즉 예전에 비해서 속도는 떨어진 대신에 사람이 관여하는 걸 훨씬 더 높인 거죠. 그래서 사무총장이 지난번도 사실은 눈으로 육안으로 다 확인했지만 지금은 사람의 개입 정도를 훨씬 더 올려놨는데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